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외도와 속궁합과는 관계가 없다. 단연코. 네. 근데 이 관계가 자꾸 있다 그러면서 자꾸 이 속궁합 얘기를 하면서 이 시선을 끄는 무리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속궁합 얘기, 이 성적인 얘기를 자꾸 접근해 들어가서. 네. 사실 외도가 그렇죠.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성관계가 필수지 뭐 거의 그렇죠. 대부분이. 네. 거의 뭐 제가 음. 본 케이스도 증거를 못 잡았을 뿐이지 그렇죠. 성관계는 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거의 100%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관계 이 속궁합이 안 맞아도 외도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상간녀랑? 네. 상간녀랑. 심지어는 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방송한 적 있지만 네. 남편이 말기암 환자였는데도 그때 네. 바람 피고 있는 중이었거든. 말기암 환자가 무슨 뭐 성기능이 있겠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가더라고. 그렇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뭐야? 정신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간 거다. 그냥 만지고 스킨십만 하는 것만. 물론 뭐 성관계를 하면서 더 이게 시너지 효과, 시너지를 네. 여기다 써서 좀 죄송한데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네. 꼭 그게 100%는 아니다. 너무 그거와 관계 없다, 심지어는. 네네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람은, 특히 깊은 바람은 정서가 들어가는 거다. 정서가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중독된 거다. 네네네. 육체적으로 중독됐다는 거는 사실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육체적으로 중독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중독이 돼? 네. 그 성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잘 맞아서 계속 하고 싶어서 계속 관계 깊어지는. 근데 그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현자들은 알지. 그걸 많이 해본 현자들은 그거는 한계가 있다니까. 그래요? 아무리 속궁합이 잘못돼 무슨 옥녀와 병강세 옛날에 80년대 영화들 보면 뭐 진짜 뭐 병강세가 소변을 보면 뭐 하늘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바위가 어딜 뭘 뚫고 옥녀랑 잠자리한 남자들은 다 죽어나가고. 근데 그거는 그들이 네. 만나서 하는 것도 몇 번 그런 것 뿐이지.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 얼마든지 그 대체가 가능해요. 네. 엔조이성으로. 그건 현자는 알아. 네. 진짜 어설픈 진짜 애송이들이나 그런 거가 다다. 네. 우리 속궁합이 잘 맞으니까 그런 거다.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대부분 그 속궁합이 잘 맞기만 한 경우는 네. 엔조이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깊은 외도 관계까지 가려면 그렇죠. 속궁합 이외에 어떤 그런 그렇죠. 것도 있어야 되네. 그래. 또 아내분들이 이제 내가 남편도 좀 바쁘고 아이 돌보고 막 집안일 하고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남편이랑 성관계를 잘 못했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잘 맞는 그 여자랑 많이 붙은 것 같다. 이런 죄책감? 뭐 그런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니란 얘기지. 그게 아니죠. 본질은 그 본질이 정신이 아닌 거죠.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여자랑 대화도 잘 통하고 의지가 되고 그 여자 없으면 못 살겠고 그럼 상간녀 집에 드나들면서 매일 성관계 하지는 않아. 때로는 안 할 때도 있고 그쵸, 그래요. 맞아요. 그냥 밥만 먹고 올 때도 있고 그야말로 정말 네. 라면 먹고 갈래? 이건 라면 먹고 그럴 때도 많다고 사실은. 물론 뭐 하지 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는 권태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성관계만 가지고는. 성관계 플러스 정서가 들어가야지 이게 쭉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여자 없으면 못 살 지경에 이르는 거거든. 이건 정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지. 육체적인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컨디션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잘 맞는 것도 상호 간의 컨디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정신이 이미 확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못 만나면 안절부절이고 그래서 집에서 안절부절하는 거거든. 뭐 휴대폰 들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정신적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패턴이거든. 그런 경우는 권태기가 안 온다. 그래서 불륜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다. 최소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됐다 그러면 이거는 속궁합만 가지고 이게 판단할 게 아니다. 꼭 아내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성관계가 어떤 이 여자를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이 여자 자체가 좋은 거야.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거야. 딱 봤는데 이쁘고 좋아. 말도 잘 통해, 성격도 좋아. 집에 있는 사람의 은근 비교가 돼. 근데 또 이 여자랑 또 결혼하면 또 그래. 또 헤어졌던 전부인이 또 그립고 이래. 원래 상대적인 건데, 그걸 이제, 그런 이치를 이제 세상이 이치 모르는 거야.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자꾸 비교하는 거지. 이제 비교가 좋아. 거기까지, 그래서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가 이쁘고 좋아, 성격도 좋아, 뭐 내가 추구하는 직업을 가졌어, 뭐 여러 가지로 잘 맞아, 우리가.
그래서 얘랑은 속궁합이 잘 맞아. 얘랑 해야 돼. 속궁합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얘랑 하면 뭔가 진짜 세상이 날아가는 게 있는 그런 황홀한 거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사람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의 하나로 네. 도장을 찍어 놓는다. 내 여자로 만들겠다. 네네네. 도장 꽝. 이거잖아. 차지하고자 하는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옛날에 네. 이제 그 미개했던 시절 7, 80년대에는 그래가지고 뭐 통금 있던 시절 어떻게 이 여자를 내 여자로 결혼하려고 만들려고 그냥 덮쳐버린다고. 맞아요. 그게 이 여자를 차지하려고 네. 그런 거지. 그거 했다고. 그리고 상대방 여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네. 많잖아. 네. 어색하고 서먹하고 뭐야 이 남자 아직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속궁합이 잘 맞아. 그냥 네. 하는 거지. 정신없이 하는 거지.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 여자를 차지하려고 이 여자 전체를 본 거거든. 서세원이도 그렇게 한 거야. 서세원이도 임신부터 시키고 막 이랬잖아. 그 그렇죠, 어린애 맞아요. 갓 이제 연예계 막 무슨 CF 모델하고 했던 20살 된 그 서정이 와이프 그거 뭐 다 밝혀진 거니까 이건 뭐 명예훼손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죠? 다 밝혀진 거고 너무 언론에도 얘기죠. 유명한 얘기. 네. 건드린 19살인가 거잖아. 그랬다면서 19살인가 20살인가. 건드리고 막 그 통금 시간 그 이전의 세대들은 통금 시간 되면은 그냥 여간방 같은데 여간방도 아니야. 여인숙 뭐 이런 데 있어. 화장실 바깥에 있고 바깥에 수도가 있고 네. 이런 데서 그냥 그런 데서 무슨 낭만이 있어. 그냥 욕심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네. 이 여자는 얼떨결에 그러니까 내 순결 잃었어. 그리고 네. 이 사람이랑 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애껴주고 하니까 여자는 또 마음이 가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경우가 많아. 이 사람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상간녀도 마찬가지다. 네.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적인 게 들어간 거고 매개체는 그러다가 자주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남자도 그렇게 짐승만은 아니다. 성욕만 추구하지는 않아요. 성욕만 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 남자들이 이게 분리돼 있다고. 네네. 성매매야 성매매. 네네네. 성매매하는 거는 그야말로 성욕만 추구하는 거죠. 감정적인 교류 없이 그냥 그렇죠, 다수의 배선. 여자들과 뭐 그렇죠. 아니면 특정한 여자와 그렇죠. 네. 성관계만 하는 성관계만. 성매매라고 하는 그렇죠. 돈 주고 사는 그렇죠. 네. 근데 꼭 세상 사람들의 이 약간 도식에는 여자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야지 근데 남자는 좀 짐승적인 기강에서 그냥 그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 쾌락을 추구하는. 성매매랑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랑 외도하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성매매는 그냥 돈 주고 성관계만 하는 거고 네. 그 여자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뭐 연락을 계속하면서 그 대가 없이 성관계를 하고 그렇죠. 외도하고 또 연락하고 데이트하고 연락. 그건 정서가 들어간 거지. 이거는 이제 외도가 네, 되는 외도가 거죠.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속궁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 처음에 이 여자를 어떻게 내 여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단 들어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서가 들어가서 그게 또 배가가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 게 정확한 팩트냐면 그러면 아내분들 중에는 정말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뒤늦게 네. 너무 상간녀랑 그런 거 하고 다니니까 또 막 네. 지적질을 하고 야 네가 나랑 해줬냐 막 이러잖아. 네가 뭐 애 낳고 나서 나 등 돌리고 네 애만 봤지 나를 소홀히 했잖아. 부부관계를 자꾸 지적질하고. 네. 그래서 아내분이 노력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에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부부간에 좀만 서로 노력하면 잘 맞는 거거든. 네네네. 맞을 수밖에 없어. 몸이 자주 들어가면 맞게 돼 있다니까. 원래 그걸 그래. 세상에 이치야 어쨌든. 아 속궁합이 별게 아니라 별게 아니야. 자주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자들은 알아. 세상을 좀 많이 살아서 카사노바급쯤 되는 현자들은 별거 아니야. 그냥 많이 하면 잘 맞아. 그리고 그 순간이야. 아, 웃기다. 다 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네. 근데 괜히 아마추어 애송이들이 야, 이 여자는 대단한데. 뭐 친구한테 막 자랑해. 야, 걔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뭐, 야, 남자를 막 엄청나게 거시기로 뭘 해주고. 뭐, 이게 막 정말 이거에 대한 이 느낌, 촉감이 남달라. 다르다. 웃기고 있네. 똑같아. 그래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건 여자의 마음에 달린 거야. 여자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린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이 있을 모르고 그냥 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근데 상대방의 그게 됐다는 얘기. 그럼 그 여자가 준비가 많이 된 거죠. 근데 얼마든지 내 와이프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내가 하게 달려가지고는. 근데 바람이 나면 와이프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더구나 그 전에 속궁합도 좀 맞춰봤던 와이프가 그 노력을 하는데도 네네네. 심지어는 그런 성형도 하고 다 하잖아요. 뭐 질성형도 하고 다 하고 뭐 진짜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야동에 나오는 것도 억지로 좀 비슷하게 따라도. 네. 근데 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냐는 얘기야. 오히려 더 밀쳐내고 네네네. 너랑 하고. 이건 정서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자꾸 육체적으로 자꾸 꼬투리 잡고 지적질하는 그야말로 꼬투리 지정용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아내분들도 육체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네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더 성적으로 만족시켜주면 이거를 뭐 떨어져낼 수 있다라는 것도 잘못된 그렇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저는 절대 그거 하지 마시라. 남편 바람났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성형도 하지 말고 심지어 가슴이 뭐 절벽이 있지. 근데 절벽인 걸로 잘 살았고 연애해서 다 알고 결혼한 거지. 절벽인 거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옛날처럼 가마 타고 시집 왔나? 그때 몰랐지. 첫날 밤을 그냥 그날 저기 먼 저기 그 건넌 마을에서 그냥 어떤 뭐 순이라고 하는 누구 김초시댁 한 막내딸이랑 이렇게 자기네들 부모끼리 해가지고 그냥 가마 타고 와가지고 그날 처음 본 거야 얼굴. 그럼 절벽인 거 보고 좀 아이 뭐야 이거 내가 결혼 잘못했나 이랬겠지 그죠? 아이 또 그래도 그냥 이제 맞춰 살다 보면 또 그럼 잘 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도 별거 아니야 솔직히. 적응하기 나름인 거거든. 아이 남자들 군대도 적응하고 감옥도 적응하는데 그 절벽이 그게 어땠어?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또 그런 여자랑 또 살면 또 이게 풍만한 여자가 이상해. 비정상 같아 그게. 그런 거예요. 원래 다 상대적인 거거든. 맞아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야. 내 남편의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이 이래. 뭐 뱃살이 좀 통통해가지고 배가 좀 통통하게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홀쭉하네? 좀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좀 낯설다니까. 그래서 익숙해지게 달린 거다. 맞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마 타고 결혼했던 시절이 아니지 않느냐. 가마 타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알고 결혼한 건데 왜 새삼 그거 가지고 지적질이냐. 그랬으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지가 그게 문제였으면 그 전부터 그럼 처녀 때부터 너 그거 수술해라. 그 수술하는 거 얼마 안 하잖아요. 하면 되잖아. 잘 살아놓고 뒤늦게 이상한 그냥 풍만한 여자한테 안겨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익숙해져서 그런 거야. 처음부터 거기에 빠지진 않아요. 그쵸. 왜냐면 내 와이프가 절벽이면 내가 절벽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절벽이 뭐 어때서 전 괜찮아 개인적으로. 근데 내 와이프가 절벽인데 풍만한 여자를 만난 거야. 처음에는 이거는 그런 남자들이 이 방송을 듣는 남자 그렇게 바람폈던 남자들이 전 100% 다 오케이 할 거. 처음엔 낯설었을 거라고. 아이씨 좀 이상한데? 처음에는 만약에 안 낯설었으면 이 절벽인 와이프 두고 끊임없이 뭐 성매매를 했다든지 많은 여자를 또 했던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여자 근데 내 마누라밖에 몰랐던 사람이면 당연히 낯설지. 이상한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을 찌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조민이 옆에서 이렇게 좀 리얼하게 하기. 그걸 이렇게 만졌을 때 만졌을 때 되게 이상한 거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게 정상인 것 같은 거야. 모든 건 익숙함의 차이다. 그 여자를 끊어내고 다시 이쪽 자리를 찾았을 때 그렇게 지적질했던 사람이 또 절벽 안에 적응하더라. 그러니까 아내분은 아내분의 고유의 가치가 있다. 그 가치 때문에 결혼한 거고 그 가치 때문에 쭉 살아온 거다. 그렇죠. 다만 이 사람이 낯선 곳에 익숙해져서 그것도 몹쓸 곳에 중독돼서 익숙해져서 지금 지적질하는 것 뿐이니까 절대 자기 자신의 몸에 칼을 대지 마시라. 그거 상술이다. 고유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것도 한국 산부인과 연합회나 뭐 또 그런 성형학회에서 또 나한테 또 항의할 수 있지만 아니 진짜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지. 왜 그걸 가지고 그거 하면은 마치 남편이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 펴냐고. 이거 듣는 아내분들도 맞아 그러실 분 많다고 좀 봐요. 그거 고치면 그렇죠. 돌아올 것 같아요? 느낌상?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원래 뭐 거기에 불만족이었거나 뭐 그거를 이제 원해서 풍만한 가슴을 원했어서 내 선택으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남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안 되고 오히려 그 목적에서 아예 멀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목적은 괜찮아. 좋아, 너만 바람피냐? 나도 남자 만나. 그러기 위해서 뭐 나도 나이트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섹시함을 연출하고 싶어. 그런 거 괜찮지. 자기 개발이니까. 자기 개발이잖아. 자기 개발 목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다. 아니죠. 어떤 경우 돌아오냐면 남편을 다시 이쪽으로 익숙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나의 몸에 익숙했던 사람이야. 다만 저게 잠깐 홀려서 미쳐서 그런 거지. 저 여자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저쪽에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에 서먹했을 거라니까 그 여자한테도. 그러니까 상간녀를 쳐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오게 만들면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뭐야 왜 이렇게 가슴이 작아 막 이러겠지. 이제 큰데 갔다가 너는 왜 이래 뭐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뭐 다른 부위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가슴이 이렇게 작아 넌 밑에는 왜 그래 막 이러겠지. 하지만 몇 번 이렇게 또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또 이거 편안하구나. 이거야 고향에 온 기분이야.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괜히 주눅 들지 말라고. 자,
자, 오늘 제가 예. 그 깜짝 법률 상식이랄까? 아니, 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을 하시는 예.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소송도 약간 트렌드가 있어서 네. 아내분들이 갑자기 뭐 이거를 이제 해달라라고 네.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요즘에 동거심판 청구 많이 하거든. 동거심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건 저도 좀 네, 생소한데. 뭐냐면 그 결혼한 배우자들은 이제 뭐 정조 의무가 있고 동거 의무가 있고 부양 의무가 있는데 정조 의무는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거니까 정조 의무 위반했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부양 의무는 이제 생활비를 주는 건데 생활비를 안 줬을 때 장기간 안 줬을 때 부양료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거 의무는 이제 부부가 서로 동거해야 되는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동거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있을 때 그거를 동거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동거해야 되나? 동거를 하라는 결정을 받는 거예요. 좋네. 근데 사실 그거를 그거 좀 그 약간 생소한데? 이게 애매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심판 청구에서 결정을 받으면 어느 장소에서 동거하라는 결정문이 나오고요. 그거를 위반했을 때 뭐 과태료 얼마 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좀 특이하네. 이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의미는 없는데? 네,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이걸 몸과 마음이 결정을 딴 데가 받아서 있는데. 남편이 만약 가출했다. 그래서 동거심판 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아도 그게 남편한테는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동거만 하고 계속 낮 시간에 바람 피면 되는 거니까. 휴지 조각 안 지키고 과태료 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예 그냥 과태료를 물고 그냥 뭐 무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정문 하나를 가지고 그쪽에다가 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저는 없는 큰 거다. 의미가 없다고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여지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옵션을 붙여서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그래서 보면 어디서 막 이렇게 그런 거를 불필요한 유도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맞아. 네. 그거 하지 말자. 제가 생소한 거면은 영양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미 영양가 있는 소송은 제 머릿속에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동거 청구 뭐 이런 거 진짜 제가 사실은 그 동거 심판 청구 결정 가지고 남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야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다시 이쪽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저쪽이 서먹해지고 이쪽이 익숙해지고 이쪽이 서먹해지고 저쪽이 익숙해졌던 과정을 겪었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혹하더라도 남편이 집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재판을 해준다고 라고 해서 약간 혹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